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신중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이세령입니다. 일단 제가 좀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일단 찾아보다가 일단 청소년 발언 문화가 주제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청소년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저랑 좀 잘 맞는 공모전인 것 같고 이제 저도 2학년 때 겪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계기로 공모전에 참가했어요. 네, 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을 맡으셨던 이영순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일단 최근 왕따 문제가 작년에 특히 많이 이슈가 되던 때에 일단 저희 왕따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발벗고 나섰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일단 돌림 일기장이라는 걸 학기 초서부터 만드셔서 이제 모두먼끼리 일기를 돌려가면서 쓰는 것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집단 상담이라고 이제 학교 끝나고 라면을 먹으면서 조금 더 진솔하게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셨어요. 이렇게 3자 대면을 해서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따로따로 이제 개인으로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서 왕따 문제를 해결했어요. 네, 있었어요. 그때는 솔직히 일단 저랑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빴고요. 이제 걔를 조금 더 괴롭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3자 대면도 하고 이제 해서 잘 해결이 됐었어요. 아니요, 2학년 때는 몰랐는데 지금 현재 3학년으로 되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또 중학교 2학년 때 당시 선생님께서 그때 저희 반을 그러니까 그 럭비공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단 그 사춘기니까 막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럭비공이라고 부르셨었던 걸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거. 지금 생활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2학년 애들이랑도 이제 좀 문자 하기도 하고요.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고. 네. 네, 2학년 때 저 공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좀 선생님 말도 안 들었는데 지금 3학년 돼서는 선생님한테 좀 많이 죄송하고요. 네, 선생님 사랑해요.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았었지만 이렇게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아이가 있어서 좀 뿌듯한 마음도 사실은 생기더라고요. 전이고요. 알아보고 있다가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주제랑 관심이 너무 딱 맞아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뭐 지인들과 문화를 교류하거나 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게 뭔지 알아보고 싶어서 SNS를 이용해요. SNS를 이용하다 보면 한 개인의 신상이 다 나올 법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마녀 사냥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제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 많이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체격이 있으신 여성분이 하이힐을 신으셨는데 어떤 SNS 한 이용자분께서 그 하이힐 신은 하체만 사진 찍으시고 힐이 가엽다라는 그런 인신적 공격을 쓴 채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사진이 올라온 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 팔로우 수가 한 2만이 넘고 그런 걸 보면서 저 여성분은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런 인신적 공격을 받아야 되는지. SNS를 이용 단점은 너무 한 개인의 정보가 너무 쉽게 좀 노출되지 않나 그런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 SNS에 올라온 그 여성분의 사진이 있잖아요. 그게 본인이고 본인의 가족이나 친구였어도 과연 그런 댓글을 달았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생전 보지도 못한 여성분에 대한 너무 안 좋은 댓글 자제하면 어떨지. 좋은 것도 많아요. 이렇게 문화를 같이 교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고,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뭐를 관심 여기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좀 재밌는 글이나 왜 그냥 아기자기한 거나 뭐 다른 사람이 선행을 한 장면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볼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SNS에 글을 올리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용하기가 쉬우니까 또 뭐 사람 한 사람의 신상이 올라오거나 그런 글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원치 않는 좀 약간 유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정보를 원치 않게 접할 수도 있고 또 저의 개인적인 정보들도 남들이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뭐 사생활 침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도 많고 또 단체 톡방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또 몰랐던 정보 아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심심할 때 계속 볼 수 있어서 심심풀이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은 거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올리지 않으면 좀 더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택배가 좀 많이 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거의 다 제가 드림을 받은 거거든요. 어느 날은 그 옷 삶는 통 있죠. 그 큰 아기 옷 삶는 통을 선물을 받았어요. 아니, 드림을 받았어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아기 옷 삶는 통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기 옷이랑 과자랑 이런 게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중고 물품일지라도 팔면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료로 주지?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기 엄마들끼리는 어떤 그런 유대감, 끈끈한 유대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더 큰 문화로 발전을 해서 더 사회에 널리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Won't you be mine? Won't you be mine? 어디 나라죠? 핀란드인가요? 핀란드에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한테 정부에서 직접 아기 옷이나 기저귀, 장난감 이런 것들을 선물로 제공을 해준대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못하니까 그럼 저희들끼리 이렇게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드림 문화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선물 받은 아기 옷 삶는 통 있잖아요. 그걸로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쓰다가 이제 필요가 없어지면 더 필요한 분들한테 재드림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착이 되면 드림 릴레이가 되는 거고, 처음에 제가 그 통 안에 장난감이랑 뭐 먹는 거 같이 받았던 그 감동을 다른 분들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Like a clear night sky, graced by a shooting bright star. So won't you be mine? Won't you be mine? Won't you be my sweet Valentine? Oh, and I will stay true. I will stay true. 이 드림 문화는요, 저한테 정말 신선한 충격처럼 다가왔어요. 그동안 일회성 나눔 행사는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하나의 문화로까지 자리 잡은 건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이 나눔 문화에 동참을 하고자 집에 있는 옷가지들을 다 정리해서 집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에 다 기증을 하고 왔는데요.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가치 없는 것들이지만 다른 누군가한테는 이게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드림 릴레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느꼈던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So won't you be mine? Won't you be mine? Won't you 작은 누나